알람 떴다.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지? 새벽 1시잖아. 설마 이 시간에 지금 밤거리를 다니고 있는 거야?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미스월드 출신의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처자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방송 시간이 새벽 1시에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에 집이 아닌 낯선 나라. 그것도 밤거리에서의 라이브 방송이라니 팬들은 위험하게 무슨 일이냐며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필리핀 출신의 미스월드 1위에 빛나는 지금은 인플루언서 활동 중인 니가야입니다. 한국분 중에서도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인터뷰에서 BTS 진을 이상형으로 이야기하며 팬심을 보여서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전 필리핀인 최초 미스월드 1위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지만 이후로도 활발하게 배우와 CF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페이스북 550만, 인스타그램 310만, 틱톡 2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루언서라고 할 만하죠. 제 남편도 저와 같이 활동하는 배우이자 유명한 MC인데요. 페이스북 310만, 인스타그램 92만, 틱톡 98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니 제 남편 또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네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여행하며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가 엄청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한 시간이 문제가 된 거죠. 새벽 1시였거든요. 새벽 1시에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라이브를 쳐자. 위험하다 지금 제정신이냐. 어서 들어가라는 등 팬들의 걱정이 실시간 댓글로 올라와. 이러다 방송이 에러가 나는 거 아닌가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터넷 강국답게 방송 중 인터넷이 끊기거나 하는 사고는 없었답니다.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팬분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전하며 한국은 치안이 무척 좋은 나라이고 한국에서 이 시간에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팬들은 맞는 말이라며 한국의 밤거리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경험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제야 다른 팬분들도 하나 둘 진정이 되고 저희는 한국 밤거리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 늦은 시간까지도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 여러 가게의 간판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촬영 때문에 준비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겨서인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고 저희는 맛있어 보이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언양 불고기를 먹어보았는데요. 한국의 대표 음식하면 불고기 아니겠어요? 외국인들은 불고기 하면 다 똑같은 불고기인 줄 알겠지만 제가 이번에 맛본 언양 불고기는 좀 특별한 불고기였습니다. 보통 볼 수 있는 국물이 있는 뚝배기 불고기와는 다르게 석쇠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정말 맛있더군요. 석쇠에 구워지는 불고기의 모습부터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달콤한 고기 향에 취해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드디어 고기가 익었다는 이야기에 바로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고기가 녹아서 사라지더군요. 진짜 제 인생에서 먹어본 고기 중에 손꼽히는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떤 양념으로 한 건지 궁금했는데 간장과 마늘을 이용해서 양념했다고 하더군요. 버섯과 가지, 단호박도 함께 구워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어요. 늦은 밥 먹어서 건강에 안 좋으려나 잠시 걱정했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건강하게 맛있었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는 없어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좋아요가 10,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음식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사진으로도 이 맛있는 음식이 느껴져서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울산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서인데요. 3개월 전 울산문화관광정보 대표님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을 아는 것이지 울산을 아는 이는 없었다고 해요. 이에 울산시 관계자분들이 고민하다 저를 초청하여 울산을 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울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응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BTS의 팬, 그 중에서도 진의 팬이거든요. 오죽하면 방송에서 진과 남편 중 한 명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면 누구와 하겠냐는 질문에 전 당연히 진이라고 했죠. 결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만날 수 있는 남편과 하루 만날 수 있는 진이라면 그 정도는 남편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서운했는지 방송 끝나고 진심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전 방송이라 재미를 위해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필리핀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요. 최근에 한류 열풍의 영향도 있지만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도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한 울산도 필리핀에서 온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울산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이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세계적인 중공업과 자동차 회사가 있으니까요. 특히 첫날 방문한 자동차 공장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으로 기적을 일으킨 나라인 것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규모이고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통 자동차와 통신을 보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부족한 자원, 가난한 나라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것처럼요. 저는 한편으로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 자연경관을 감상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제가 반한 곳은 궁거랑 벚꽃 축제인데요. 쌀쌀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 천천히 핀 벚꽃 덕분에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아시아에서 벚꽃 하면 일본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일본도 물론 아름답지만 울산에서 만난 벚꽃도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천 옆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었는데요. 335 친구들과 연인, 가족과 벚꽃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니 놀라웠죠. 제가 벚꽃보다도 더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축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느라 한눈을 팔기 쉽죠. 저희도 낮에 촬영 목적으로 갔던 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녁에는 촬영팀과 동반하지 않고 야경을 즐기러 갔었는데요. 정말 밤에 보는 벚꽃은 더 장관이었습니다. 저희처럼 벚꽃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낮보다 혼잡한 거리였습니다. 그때 저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갔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있었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여자아이를 돕기 위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는 부모님과 꽃구경을 나왔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엄마 손을 놓쳤고 당황해서 앞으로 계속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걷는 아이가 왠지 수상해 보여 한 커플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다른 사람들도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당황하는 듯 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한다. 엄마 번호가 생각나면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한 여자분은 너무 긴장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간식을 나누어 주며 여자아이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자는 잠시 후 엄마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야기하였고 바로 아이의 엄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길을 가다 멈춰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선뜻 도움을 주더군요. 솔직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도움을 주자면 경찰에 연락을 해도 되는 일일 텐데 말이죠.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전속으로 우리 필리핀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시니어 세대가 되신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가장 크고 모두가 함께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한국어가 중고등학생의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무척 우호적이랍니다. 어제와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SNS에 한국 이야기를 올리면 반응이 무척 폭발적이죠. 저는 미스월드 출신이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화보도 찍어보고 촬영도 했는데요. 정말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는 어렵답니다. 어딜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안전에 한몫하지만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한 것도 범죄율이 낮은 거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밤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일상인 한국은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시민의식하니 서울에서 울산으로 올 때 KTX를 탔던 일이 생각나네요. KTX의 쾌적하고 빠른 운행에도 놀라웠지만 객실 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소음 하나 없이 서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하며 시간을 보내더군요. 객실 내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노트북도 하고 핸드폰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매니저가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H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H사에서 일하는 필리핀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물어보니 필리핀에서 일하는 거에 비해 월급도 많고 생활도 정말 편리하다며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필리핀인들도 한국에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울산은 한국의 수도도 아닌데 이렇게 발전한 도시였다니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 모여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무척 높은 기술력이 느껴졌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기기들로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무척 선진국으로 느껴졌죠. 회사 방문을 마치고 이동 중에 보이는 바깥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제 갔던 벚꽃 축제 현장이 아님에도 길가에 이쁘게 핀 벚꽃들이 즐비했고 아래의 화단도 정말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만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이 아닌 도시를 방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왕암 공원을 간 것도 무척 기억에 남았는데요. 큰 바위가 많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았습니다. 필리핀에도 바다도 섬도 많은 나라이지만 한국의 자연 경관하고는 또 다른 멋이죠. 바다를 좋아하는 남편은 한참을 대왕암 공원에 앉아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국 와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한국 자주 오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나중에 살고 싶다고 하는지 이해는 되었죠. 저희를 초대해 주신 대표님에게 남편이 한 말을 전하자 웃으시며
한 분이라도 울산의 매력을 느끼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길 바랬는데 벌써 팬이 한 분 생겼다고 하시네요. 한류 열풍으로 점점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데 항상 서울만 보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지방 도시로도 많이 방문했으면 합니다. 제가 모델이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한국 여행하며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바로 한우입니다. 식탁에서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은 건 저도 이제 몇 번 봐서 낯설지 않은데요. 한우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한우는 한국 사람들도 매일 먹기는 힘들 만큼 조금 고가의 고기라고 했는데요. 전 일본 와규 정도의 프리미엄 소고기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와규와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엄청 부드러웠는데요. 고기를 씹는 즐거움이 적당히 충족이 되면서도 맛도 뛰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한우를 해외에서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한우도 점점 프리미엄 시장에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이미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의 5개국과 국가 간 수출 검역 협정을 맺어 수출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나라에도 수출이 되어 이 한우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한우의 맛도 놀았지만 더 주문을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탭을 이용해 메뉴를 볼 수 있었고 직접 수량과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문한 걸 테이블로 가져다 주시더니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직접 구워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눈으로 보아도 고기의 육즙이 가득하고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소고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그냥 맛있다 정도로 표현이 되지 않고 천국의 맛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최첨단 기술의 기업들, 그리고 양심 있는 다정한 한국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 이번에는 촬영차 왔지만 다음에는 남편과 함께 다시 여행을 목표로 방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